예,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온 이유는 저 뒤에 보이는 구조물 때문인데, 저 구조물 이름은 이제 공주보호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4대강 운하 이야기 하다가 4대강 살리기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한 2,300억 정도가 들어간 구조물이에요. 근데 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댐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청댐이나 뭐 보령댐 이런 댐은 굉장히 큰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고, 보라고 하는 거는 같이 물을 이렇게 횡단해서 물을 막는 시설물인데 규모가 작은 시설물을 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공주보는 규모가 엄청 크죠. 그래서 사실 이름상으로 보면 댐이라고 규정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댐은 아니고 그냥 물을 일부 가둘 수 있는 댐의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그리고 위에 보면 다리가 지나갑니다. 공도교라고 하는 다리고요. 그 다리를 통해서 차량이 이동하죠. 원래는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여기 안쪽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왕 만드는 거 차 다니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리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지났죠. 이제 저희는 환경운동 하는 단체라서 이 구조물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문이 막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시멘트 구조물이 보이고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보이는데, 저기에 커다란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물이 흘러가는 저 지역은 철문이 있어서 물이 내려오면 7m 짜리예요, 높이가. 그 철문이 내려오면 물이 갇혀지는 공간인 거죠. 저희 보이는 시멘트 높이까지 물이 갇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통해서 나가는 걸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저 수문이 열린 건 2012년에 완공되고, 닫힌 이후에 2018년에 처음 수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수문이 열렸는데, 저 물을 어딘가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4대강 사업이 만들어지고 저 보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상류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양을 그대로 씁니다. 지금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에 대한 수요가 없고,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는 저게 만들어지고 나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2012년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공주하고 부여 구간에 약 한 30만 마리, 많게 보시는 분은 60만 마리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씨가 말랐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나온 동물들이 있어요. 태용동물이라고 하는 큰빛 이끼벌레. 언론 통해서 잘 관찰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생물체인데, 그게 창궐을 해서 강 바닥을 다 뒤덮습니다. 강 바닥을 이런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위를 피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생물들 있잖아요. 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우선 1차적으로 좀 마련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녹조죠. 녹조 라떼라고 한번 예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보가 막히면서 녹조 라떼가 발생합니다. 원래 굉장히 맑은 물이었는데 이 댐이 막히면서 물이 가두어지는 거죠. 그 물이 가두어지면서 고인물을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그대로 입증됩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다가 보통은 이제 겨울에는 녹조가 없어지는데, 이 댐 구조물이 만들어지면서 겨울에도 녹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아져서 문재인 정권에서 4대강 평가를 통해서 수문을 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 수문을 열어서 수문을 열었을 때랑 수문이 닫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아니면 그 인문학적으로나 어떤 게 좋을지를 평가해서 이 보호의 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대강 조사평가단 결론이 2019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이 공주보는 이 다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 물 흐르는 구조물은 없애는 게 좋겠다. 물을 막는 구조물은. 그런 결론이 지금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2,300억 정도가 들어간 구조물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변화되는 환경으로 바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완벽하게 결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구조물이 어떤 걸 상징하시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저게 상징하는 구조물을 저기다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세요. 사람들 오시면 뭐 투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봉황입니다. 봉황에 대한 구조물로 해 놓은 거예요. 앞에 저게 이제 저쪽으로 보는 봉황의 모습인 거예요. 하루 쪽으로. 그 뒤에 이렇게 구조물이 하나씩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저게 이제 봉황의 꼴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나와요. 틀으면. 제가 틀은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구조물을 상징화해서 만들었고, 저는 이런 구조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만들어지면서 이런 다시 해체 결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물이 흘러가잖아요. 여기 띠 있고 저기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은 저쪽 건너편 가서 보시면 보이는데, 저기가 수문이 닫혔을 때는 저기 시멘트 구조물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거죠.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선이 어디냐면 저기 지금 보면 풀하고 약간의 경계 구조가 보이잖아요. 저쪽에 보면 저 풀이 있고 약간의 흙이 보이는 사면을 보시면 저 높이까지 물이 차는 겁니다. 원래는 물이 차서 저게 지금 빠져가지고 저 경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안 통하게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막혀 있었죠. 완전히 막혀 있었죠.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완전히 막혀 있었죠. 그래서 그 위에로 물이 일부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4대강 사업 해가지고 홍수가 덜 났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혀 사실 무근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횡단해서 물을 막는 구조물이거든요. 물을 막았는데 어떻게 홍수가 예방될 수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준설한 효과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보가 있는 한 준설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모래 쌓여 있잖아요. 네. 구조물 앞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렇게 시멘트 구조물이 있으면 그 안에 뭐 토사나 이런 게 쌓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수를 유발하는 시설일 수밖에 없는데, 약간의 이제 호도하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리는 좀 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가 만들어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흐름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막습니다, 생물은. 그리고 하나는 금강 요 물 아까 보시면 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가 와서. 근데 금강의 평균 수심은 어느 정도였냐면 80cm였어요. 80cm. 그러니까 여기 뭐 허벅지 정도, 사람 허벅지 정도 오는 수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물도 있고 낮은 물도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면 뭐 파여 나가는 공간도 있고 고이는 공간. 그래서 하천에서는 그런 공간을 소라고 해요. 무슨 소, 범용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깊어서 물이 고이는 공간, 뭐 3m, 뭐 깊게는 뭐 몇십 미터까지 그렇게 하는 공간이 있고, 여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서 물방울이 막 흘러가는. 그래서 하천은 여울하고 소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공간인데, 금강이 자연 상태로 유지됐을 때 여울하고 소가 계속 반복되면서 유지되는 평균 수심은 80cm였어요. 80cm. 거기에 살도록
이 모든 생물들이 적응을 해 놓은 거죠. 깊은 물도 있고 여울도 있고 고인 물도 있고 흐르는 물도 있는 그런 공간에 나누어서 공간들의 배치를 통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7m짜리거든요. 이게 80cm이던 수심을 7m로, 그러니까 뭐 6m라고 얘기하잖아요. 평균 수심 6m. 근데 금강은 4.5m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평균 수심은. 그러니까 80cm던 거를 4.5m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 사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흐리잖아요. 물이. 탁도가 높습니다. 탁도가 높아서 물이 깊으면 햇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공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는 식생이 자리 잡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흐르던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고인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강이 자연 상태로 유지되면 이 두 종이 같이 살 수 있는데, 이게 막히면서 어떻게? 고인물에만 사는 물고기들이 늘어나고 흐르는 물에 사는 물고기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낮은 물에서 살던 뭐 조개라든지 저소생물 이런 애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거고요. 작은 습지에서 살던 양소파충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게 일어난 게 만드는 것이 이런 대형 구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 곳은 이제 곰나루인데요. 곰나루는 그 예전에 이제 나루터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건너던 그런 곳이고, 이 금강의 유래가 되는 지역이에요. 왜 금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